새벽 5시,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캠퍼스에 김영희의 발걸음이 울립니다. 70평생을 살아온 그녀의 걸음걸이는 여전히 단단하고 힘이 있었죠. 국립대학교 군의 청소 업무를 맡은 지 벌써 3년째. 이제는 학교 곳곳의 구석구석까지 손바닥 보듯 환하게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영희는 청소 도구를 챙기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직 학생들이 오기 전 시간이라 복도는 조용하기만 했죠. 하지만 이 고요함 속에서도 영희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며느리 최수진이 같은 학교에서 시간 강사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어요. 수진은 38살의 나이에 박사과정을 마치고 이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똑똑하고 능력 있는 며느리를 두었다는 게 자랑스럽긴 하지만 동시에 부담스럽기도 했죠. 며느리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걱정이 앞섰거든요. 수진이랑 또 마주치면 어쩌지 영희는 걸레를 적시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난번에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수진의 표정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났어요. 반가워하며 인사를 건넸는데 돌아온 건 차가운 시선뿐이었죠. 아는 동네 아주머니예요. 수진이 동료들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했던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시어머니도 아니고 그냥 아는 사람이라고 했던 거죠. 그 순간 영희의 가슴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오전 9시쯤 되자 학생들이 하나둘 등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영희는 교수 연구동 쪽으로 청소 도구를 들고 이동했죠. 그런데 복도 끝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수진이었어요. 검은색 재킷에 단정한 치마를 입고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이 제법 교수다웠죠. 수진아. 영희는 반가운 마음에 작게 불러봤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영희를 못 본 척하며 빠른 걸음으로 지나갔어요. 아니, 정확히는 일부러 피해간 것 같았죠. 영희의 마음이 또다시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발 아는 척하지 마세요. 며칠 전 수진이 조용히 속삭였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때 수진의 눈빛은 정말 차갑기만 했습니다. 마치 영희가 자신의 발목을 잡는 존재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죠. 영희는 걸레질을 하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이 학교에서 일하는 게 정말 수진에게 방해가 되는 걸까? 아들 태호와 수진, 그리고 손자를 위해서라도 조용히 지내야 하는 걸까? 하지만 70살이 넘어서도 일을 해야 하는 현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냥 조용히 지내자. 며느리한테 패 끼치지 않게. 영희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으로는 서운함이 가시지 않았어요. 가족인데 이렇게까지 숨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수지는 동료 강사들과 함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영희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쓸쓸한 미소를 지었죠. 며느리가 행복해 보이기는 했지만 자신과는 점점 멀어져 가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지내야 할까? 영희는 혼자 도시락을 먹으며 중얼거렸어요. 가족이지만 가족이 아닌 것처럼, 아는 사람이지만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지내야 하는 현실이 참 서글펐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수진의 입장도 이해가 되니까요. 그날 저녁 수진은 집에 돌아와 남편 태호에게 하루 종일 쌓였던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여보, 정말 못 견디겠어요. 어머니가 우리 학교에서 청소 일을 하시는 게. 수진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답답함이 섞여 있었죠. 태호는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건강하시니까 일을 하시는 거 아니야? 집에만 계시면 더 답답해 하실 텐데.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부족했어요. 사실 태호도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수진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가 그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고요. 동료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대학 강사의 시어머니가 청소부라니. 수진의 얼굴이 붉어졌죠. 자존심이 상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태호는 말문이 막혔어요. 어머니를 모시고 살지도 못하면서 혼자서 생계를 꾸려가시는 분께 그만두라고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그럼 어머니께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라고 할까? 태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스스로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쉽지 않잖아요. 이른이 넘으신 나이에 어디서 일하시겠어요. 수지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대체 왜 우리 학교에서 일하시냐는 생각이 들었죠. 하필이면 자신이 일하는 곳에서 말입니다. 한편 영희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수진이가 나를 피해갔구나. 영희는 찬물에 밥을 말아 먹으며 쓸쓸히 생각했어요. 며느리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며느리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그래, 내가 조심해야지. 며느리한테 패 끼치지 않게 티 안 나게 조용히 일하자. 영희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으로는 서운함이 가시지 않았어요. 가족인데 이렇게 숨어야 하는 현실이 참 쓸쓸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일찍 학교에 나와 동료들과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요즘 청소하시는 분들 보면 참 안쓰럽더라고요. 한 동료가 말을 꺼냈죠.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자식들이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능력이 있으면 그런 일 안 하겠죠. 다른 동료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우리야 그나마 교육받고 전문직에 있으니까 다행이지. 그렇지 않으면. 말끝을 흐렸지만 그 의미는 분명했어요. 수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청소 일을 한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동료들의 말에 반박할 수도 없었죠. 그저 고개를 숙이고 커피만 마셨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학교에는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김성재 교수가 새로운 총장으로 부임한다는 소식이었죠. 60대 초반의 김성재는 해외에서 오랫동안 연구 활동을 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온 인물이었습니다. 학계에서는 실력파 총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어요. 김성재 총장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래요. 수진이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해외에서 15년 넘게 연구하시다가 이번에 귀국하신 거라고 하던데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묻어났죠. 새로운 총장 아래에서 자신의 입지도 더 좋아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어요. 그러게요. 이제 우리 학교도 좀 더 국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동료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총장님이 직접 교수진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신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시간 강사들도 기회가 있을지 모르죠. 영희는 멀리서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새로운 총장이 온다고 해서 자신의 삶이 달라질 건 없었지만 그래도 좋은 분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특히 청소 직원들을 무시하지 않는 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김성재 총장의 첫 출근 날 학교는 그 어느 때보다 분주했습니다. 교수들과 직원들이 모두 새로운 총장을 보기 위해 모여들었어요. 영희도 평소보다 일찍 나와서 총장실 앞 복도를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이제 곧 오실 것 같은데요. 한 교수가 다른 교수에게 말했어요. 사진으로만 봤는데 실제로는 어떤 분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하며 기다리고 있었죠. 드디어 김성재 총장이 도착했습니다. 키가 크고 품이 있는 모습이었어요. 회색 양복을 단정하게 입고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넸죠. 안녕하세요.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하면서도 권위가 있었어요. 영희는 복도 한 구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새로운 총장님의 첫인상이 나쁘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지나가는 청소 직원들에게도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좋은 분 같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성재는 총장실로 향하면서 복도를 천천히 걸었어요. 오랜 해외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모국의 대학이 새롭게 느껴졌죠. 학생들의 얼굴도, 교수들의 모습도, 심지어 복도의 냄새까지도 정겨웠습니다. 그 순간 김성재의 시선이 복도 끝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한 할머니에게 머물렀어요. 뒷모습이었지만 어딘지 익숙한 느낌이 들었죠. 하지만 금세 다른 생각에 묻혀버렸습니다. 해외에서 오랫동안 살다 보니 모든 게 낯설면서도 익숙하게 느껴지는 거겠죠. 영희도 총장이 지나가는 걸 느꼈어요. 고개를 들어 잠깐 뒤돌아봤지만 이미 총장은 사무실 쪽으로 사라진 후였죠. 인상이 좋으신 분 같네라고 생각하며 다시 청소에 집중했습니다. 그날 오후 김성재는 학교를 둘러보며 여러 사람들과 인사를 나눴어요. 교수들과의 만남에서는 학교의 발전 방향에 대해 이야기했고 직원들과의 만남에서는 학교 운영의 실질적인 문제들을 들었죠.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총장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말 소통을 중시하시는 분 같아요. 수진이 동료들과 이야기하며 말했어요. 우리 같은 시간 강사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주실 것 같은데요. 수진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기대감이 자라나고 있었죠. 영희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총장님이 오시면서 학교 분위기가 좀 더 좋아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특히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대하려는 모습이 인상 깊었죠. 이제 좀 더 편안하게 일할 수 있을까? 라는 희망을 품어봤습니다. 점심시간 수지는 동료 강사들과 함께 교수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청소하시는 분들이 좀 건방져진 것 같지 않아요? 한 동료가 불평조로 말을 꺼냈어요. 예전엔 그냥 조용히 일만 하시더니 요즘은 인사도 받으려고 하고. 맞아요, 맞아. 다른 동료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총장님이 친근하게 대하신다고 해서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선을 지켜야 하는데 말이죠. 그 말에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시어머니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닐까 싶어서요. 하지만 직접 묻기도 애매했죠. 그저 조심스럽게 귀를 기울일 뿐이었습니다. 그러게요. 우리가 교육받은 사람들이니까 예의는 지켜야죠. 또 다른 동료가 거들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시하라는 건 아니고 적당한 선은 있는 거 아닌가요? 수지는 그 말에 약간 안도했지만 동시에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시어머니를 옹호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자신의 입장을 생각하면 쉽게 말할 수 없었거든요. 누구는 시어머니가 교수고 누구는 청소부래요. 갑자기 한 동료가 웃으며 농담을 던졌습니다. 정말 팔자소간이죠. 똑같이 며느리인데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 말에 다들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러게요. 능력이 있으면 그런 일 안 하겠죠. 얼마나 무능력하면 나이 먹어서 청소부 일이나 하고 있겠어요. 다른 사람이 더 심한 말을 보탰습니다. 자식들도 뭐 하는 건지. 부모를 그런 일 시키고. 수진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마치 자신을 직접 비난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청소 일을 한다고 밝힐 수도 없고 그렇다고 동료들의 말에 반박할 수도 없었죠. 맞아요, 정말. 수지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신도 모르게 동조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죠. 바로 그때 식당 입구 쪽 복도에서 영희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걸레를 들고 조용히 지나가는 뒷모습이었어요. 수지는 그 모습을 보고 더욱 당황했습니다. 혹시 시어머니가 방금 전 대화를 들었을까 봐서요. 영희는 실제로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청소를 하다가 교수 식당에서 나오는 목소리들이 귀에 들어왔거든요. 처음엔 별 관심 없이 듣고 있었는데 점점 자신과 관련된 이야기라는 걸 깨달았어요. 얼마나 무능력하면 자식들도 뭐 하는 건지 그런 말들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더욱 아픈 건 며느리의 목소리도 섞여 있다는 것이었어요. 수진이 그런 말들에 동조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서글펐습니다. 영희는 조용히 뒷걸음질 쳤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가슴이 먹먹하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눈물을 참았습니다. 이런 일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면서요. 그래, 내가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는 건가. 영희는 혼잣말을 했어요. 하지만 가슴 한편으로는 분노도 일어났습니다.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인데 왜 그런 말을 들어야 하는지 억울했거든요. 수지는 그날 오후 강의를 하면서도 계속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동료들과의 대화가 자꾸 생각났어요. 특히 자신이 그런 말들에 동조했다는 사실이 죄책감을 불러일으켰죠. 어머니가 들었을까? 하는 걱정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결국 자신을 합리화했어요.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내 입장도 생각해야지. 시간 강사라는 불안정한 위치에서 동료들과의 관계를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시어머니에게 미안하지만 자신의 미래도 중요했습니다. 개교 기념일이 다가오면서 학교 전체가 분주해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새로운 김성재 총장의 첫 번째 공식 행사이기도 해서 더욱 신경을 쓰고 있었어요. 모든 교수와 강사 그리고 직원들까지 행사 준비에 동원되었습니다. 이번 기념식은 정말 중요해요. 수진이 다른 시간 강사들과 함께 행사 준비 회의에 참석하며 말했어요. 새로운 총장님의 첫 행사니까 우리도 좋은 인상을 남겨야죠. 수진의 목소리에는 기대감과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행사 당일 이틀 전부터 대강당과 주변 시설들의 대청소가 시작되었어요. 영희를 비롯한 청소 직원들은 평소보다 2배는 더 바쁜 나날을 보내야 했죠. 특히 무대 뒤편과 귀빈석 주변은 더욱 꼼꼼하게 정리해야 했습니다. 오늘 밤새 준비해야겠네. 영희는 다른 청소 직원과 함께 무대 뒤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무대 장치들 사이사이 먼지를 털고 바닥을 깨끗하게 닦고 구석구석 놓친 곳이 없는지 확인해야 했거든요. 행사 당일 아침 영희는 평소보다 2시간 일찍 나와서 최종 점검을 했습니다. 대강당 곳곳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혹시 모를 실수가 없는지 확인했어요. 무대 뒤편에서 청소 도구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점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와, 정말 많이 오네요. 한 교수가 다른 교수에게 말했어요. 학부모들도 오시고 지역 인사들도 참석한다고 하던데요. 대강당이 점점 사람들로 가득 차기 시작했죠. 수지는 행사 진행을 돕는 스태프로 배정되어 무대 옆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단정하게 머리를 묶은 모습이 제법 전문적으로 보였어요. 새로운 총장님 앞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총장님 곧 도착하신대요. 행사 진행 담당자가 마이크 테스트를 하며 말했어요. 웅성거리던 사람들이 조금씩 조용해지기 시작했죠.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총장의 첫 연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무대 뒤편에서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행사가 시작되면 뒤쪽에서 조용히 지켜봐야 했거든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청소 직원들도 대기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드디어 김성재 총장이 입장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대강당을 가득 메웠어요. 진한 남색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무대에 올라가면서 참석자들에게 깊이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김성재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어요. 온화하면서도 힘이 있는 목소리였죠. 모든 사람들이 집중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무대 앞쪽에서 총장의 연설을 들으며 감탄했어요. 정말 카리스마가 있으시네. 동시에 이런 분 밑에서 일할 수 있다는 자부심도 느꼈죠. 혹시 나중에 개인적으로 인사할 기회가 있을까 하는 기대도 품었습니다. 영희는 무대 뒤에서 총장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어딘지 익숙한 느낌이 들었지만 정확히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죠. 아마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금세 그런 생각을 떨쳐버렸습니다. 연설이 끝나고 첫 번째 순서가 마무리되자 잠깐의 휴식 시간이 있었어요. 총장은 무대에서 내려와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죠. 수진도 이 기회에 총장님께 인사를 드리고 싶었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어서 쉽지 않았습니다. 김성재는 여러 사람들과 악수를 나누며 대화를 했어요. 교수들, 지역 인사들, 학부모들,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총장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죠. 그런데 문득 무대 뒤쪽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영희가 조용히 청소 도구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김성재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죠. 뒷모습이었지만 또 어딘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른 사람들이 말을 걸어와서 그 생각은 묻혀버렸어요. 휴식 시간이 끝나고 두 번째 순서가 시작되려 할 때였습니다. 김성재는 다시 무대로 올라가면서 무의식 중에 뒤를 돌아봤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영희의 옆모습이 살짝 보였죠. 그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두 번째 순서가 끝나고 다시 휴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김성재는 무대에서 내려와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던 중 계속해서 마음 한구석이 신경 쓰였어요. 무대 뒤에서 일하고 있던 그 할머니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설마, 아니겠지. 김성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을 참을 수 없어서 무대 뒤쪽으로 향했어요. 잠깐 화장실에 다녀온다는 핑계로 말이죠. 마음이 자꾸 그쪽으로 끌려갔습니다. 영희는 무대 뒤편에서 혼자 청소 도구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행사가 거의 끝나가니까 뒷정리를 미리 준비해야 했거든요. 걸레를 개고 청소용품들을 제자리에 놓으면서 혼잣말을 했죠. 오늘 행사 잘 끝나는 것 같네. 그때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돌렸어요. 그런데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이 김성재 총장이었죠. 깜짝 놀라서 일어서려다가 청소도구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김성재는 영희의 얼굴을 똑바로 보는 순간 확신했어요. 맞았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었죠. 설마, 영희 누나. 김성재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반가움이 가득했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영희를 바라봤습니다. 영희도 김성재를 다시 한번 자세히 봤어요. 그리고는 눈이 커지며 입을 가렸죠. 어머, 성재. 진짜 성재 맞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50년 가까이 만나지 못했던 동생의 모습이 눈앞에 있었거든요. 누나, 정말 누나 맞죠? 김성재가 한 걸음 더 다가갔어요.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순식간에 떠올랐습니다. 가난했던 집안,
멀리 친척집으로 보내졌던 일, 그리고 헤어짐. 모든 게 생생했죠.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성재야, 내 동생. 목이 메어서 제대로 말을 할 수 없었어요. 꿈인지 현실인지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동생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모습으로 나타났다니. 김성재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누나, 정말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여기서? 말을 하다가 영희의 복장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청소복을 입고 일하고 있는 누나의 모습이 가슴을 찔렀거든요. 누나가 여기서 일하고 계셨구나. 김성재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자신은 총장이 되어서 돌아왔는데 누나는 청소 일을 하고 있다는 현실이 무거웠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을 돌봐주던 누나의 모습이 떠올랐죠. 응, 몇 년째 여기서 일하고 있어. 영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구나. 총장님이라니. 자랑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서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50년 가까운 세월의 공백이 그 순간만큼은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김성재는 누나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누나,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어요. 괜찮아, 괜찮아. 내가 이렇게 잘 되었으니까 모든 게 다 보상받은 기분이야. 영희가 김성재의 등을 쓰다듬었어요. 어린 시절처럼 동생을 품에 안고 있는 기분이었죠. 바로 그때 무대 앞쪽에서 누군가가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이었어요. 휴식 시간에 총장님이 어디로 가셨나 싶어서 둘러보다가 이 장면을 목격한 거였죠. 총장이 청소부와 껴안고 있는 모습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저게 뭐야? 수지는 눈을 크게 뜨고 그 장면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 청소부가 시어머니였습니다. 더욱 놀랐죠. 총장과 시어머니가 어떤 관계인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김성재는 영희를 다시 한번 바라보며 말했어요. 누나, 행사 끝나고 꼭 식사해요. 할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간절한 목소리였습니다.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시간을 보상받고 싶었거든요. 그래, 그러자. 영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김성재와 영희가 헤어진 후 행사는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마음이 다른 곳에 있었어요. 김성재는 무대에서 마지막 인사말을 하면서도 계속 누나 생각만 했고, 영희는 무대 뒤에서 뒷정리를 하면서도 동생과의 재회가 꿈만 같았죠. 수지는 그 장면을 목격한 후 내내 혼란스러웠습니다. 총장님과 어머니가 어떤 관계일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설마 그냥 아는 사이일 리는 없고, 그렇다면 친척? 아니면 다른 특별한 관계?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기 시작했을 때 김성재는 다시 무대 뒤로 향했습니다. 영희를 찾기 위해서였어요. 오랜만에 만난 누나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거든요. 누나, 여기 계셨네요. 김성재가 영희에게 다가갔어요. 영희는 청소 도구들을 정리하며 기다리고 있었죠. 정말 믿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다시 만나다니. 영희도 여전히 꿈 같은 기분이었어요. 나도 그래.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다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린 시절 가난 때문에 친척집으로 보내야 했던 동생이 이제는 대학 총장이 되어 돌아왔다니 믿기 어려웠거든요. 누나, 그때 일 기억해요? 김성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내가 친척집으로 가던 날,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어린 마음에 누나와 헤어지는 게 너무 서러웠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물론 기억하지.
내가 울면서 내 손을 놓지 않으려고 했던 것도 영희의 눈가가 또다시 촉촉해졌어요. 그때 내가 얼마나 마음 아팠는지 몰라.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우리 집 형편으로는. 김성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누나. 누나 잘못이 아니에요. 오히려 고마워요. 친척 집에서 공부할 수 있었으니까.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누나가 혼자 얼마나 고생했을지 생각하니 미안했습니다. 친척 아저씨가 미국으로 이민 갈 때 너도 함께 갔다고 들었는데 영희가 말했어요. 그 후로는 소식이 끊어져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수십 년 동안 동생 걱정을 하며 살았던 시간들이 떠올랐죠. 네, 고등학교 때 같이 갔어요. 거기서 대학 나오고 대학원도 하고 김성재가 자신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들려줬어요. 계속 누나 생각했어요. 언젠가 꼭 찾아뵙고 싶었는데 연락처를 몰라서. 영희는 동생의 말을 들으며 뿌듯하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했어요. 자신은 평생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동생은 이렇게 성공했다는 게 기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작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누나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결혼은 하셨고. 김성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누나의 삶이 궁금했지만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결혼해서 아들 하나 낳고 살았지. 남편은 몇 년 전에 먼저 갔고. 영희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어요. 지금은 며느리와 아들이 있지만 따로 살면서 이 일을 하고 있어. 김성재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누나가 혼자서 이런 힘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게 견디기 어려웠어요. 누나, 이제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런 일 그만하시고. 아니야, 괜찮아. 영희가 손을 저었어요. 내가 일할 수 있을 때까지는 일하고 싶어. 그리고 며느리한테도 패 끼치고 싶지 않고. 목소리에 씁쓸함이 묻어났죠. 그럼 누나, 오늘 저녁에 꼭 시간 내주세요. 할 이야기가 정말 많아요. 간절한 목소리로 부탁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영희가 미소를 지었어요. 동생과 함께할 시간이 기대되었지만 한편으로는 복잡한 마음도 있었죠. 며느리가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반응할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어요. 행사가 완전히 끝나고 대강당이 조용해졌을 때 수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총장과 시어머니의 관계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견딜 수 없었어요. 분명히 특별한 관계일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혹시 자신에게도 기회가 생기는 건 아닐까 하는 기대감이 솟아올랐죠. 김성재는 영희와 함께 대강당을 나서려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누나와 단둘이 식사하며 지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누나, 학교 근처에 좋은 식당이 있을 텐데. 김성재가 말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진이 다가왔어요. 얼굴에는 기대에 찬 미소를 띠고 있었죠. 총장님, 안녕하세요.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말이에요. 총장이 시어머니와 아는 사이라면 분명히 자신을 소개해 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김성재는 수진을 보고 잠시 멈춰 섰어요. 행사 중에 본 적이 있는 것 같았죠. 안녕하세요. 행사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의상 인사를 건넸지만 누구인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어요. 저는 이 학교에서 시간 강사로 일하고 있는 최수진입니다. 수진이 자신을 소개했어요. 그리고는 영희를 슬쩍 바라봤죠. 이제 시어머니가 자신을 소개해 줄 차례라고 생각했거든요. 김성재는 영희를 바라봤습니다. 누나 아시는 분이에요? 영희는 수진을 보고 잠시 망설였어요. 며느리라고 소개해야 할까 아니면. 복잡한 마음이 들었죠. 수진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아, 같은 동네 사는 분이야. 결국 영희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기대했던 말이 전혀 나오지 않았거든요. 같은 동네 사는 분? 설마 시어머니가 자신을 며느리라고 소개하지 않을 줄은 몰랐죠. 더군다나 총장과 그렇게 친밀해 보였는데 김성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더 이상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지금은 누나와의 시간이 더 소중했거든요. 수십 년 만에 만난 가족과의 시간을 방해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수진이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충격을 받고 있었죠. 왜 시어머니가 자신을 며느리라고 소개하지 않았을까? 분명히 좋은 기회였는데. 김성재와 영희는 함께 대강당을 나섰습니다.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수지는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뭔가 중요한 기회를 놓친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총장과 시어머니의 관계가 무엇인지도 여전히 궁금했고요. 영희는 김성재와 함께 걸으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수진이가 실망했겠지만 어쩔 수 없어. 며느리가 그동안 자신을 어떻게 대했는지 다 알고 있었거든요. 아는 척하지 마세요라고 했던 말들, 동료들 앞에서 자신을 부정했던 모습들. 누나, 괜찮으세요? 김성재가 영희의 표정을 보고 물었어요. 뭔가 복잡해 보였거든요. 응, 괜찮아. 그냥 생각이 좀 많아서. 영희가 쓸쓸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가족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때로는 남보다 못한 관계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았어요. 수지는 혼자 서 있으며 뭔가 삼킨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입을 꾹 다물고 주먹을 쥐었다 폈다 했어요. 분명히 무언가 특별한 관계였는데 왜 시어머니가 자신을 소개해주지 않았을까?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혹시 내가 그동안 어머니를 너무 차갑게 대한 게 원인일까? 수지는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을 돌아봤어요. 시어머니에게 아는 척하지 마세요라고 했던 말, 동료들의 악담에 동조했던 행동들, 모든 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 같았죠. 김성재와 영희는 학교 밖 조용한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50년 가까운 세월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밤새도록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영희는 동생과의 재회가 기쁘면서도 며느리와의 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수지는 결국 홀로 학교를 떠났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죠. 어머니가 총장님의 누나라면 내가 놓친 기회가 얼마나 큰 건지.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습니다. 그동안의 차가운 태도가 모든 걸 망쳐버린 거였어요. 그날 밤 영희와 김성재는 늦은 시간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린 시절 추억부터 지금까지의 삶까지 모든 걸 나누었어요.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죠. 하지만 영희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며느리에 대한 아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